월남전을 소재로 다룬 소설 하얀 전쟁의 작가 안정효. 베트남과 베트남전은 그의 삶과 문학의 한 분수령이 됐다. (40여 년) 전, 그는 베트남전의 참전, 종군 기자 역할을 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그는 조선시대 베트남에 관련된 특별한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호이안이라는 지명을 발견했다. (350여 년) 전, 바로 그 호이안에 일단의 조선인들이 표류했다는 기록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짐을 꾸려 베트남행을 결행했다. 350여 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트남에 표류했던 조선인들이 닿았던 호이안은 과연 어떤 곳일까?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시.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호찌민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다. 오랫동안 사이공으로 불리다가 베트남 통일 후 도시 이름이 바뀐 곳이다. 호찌민의 거리는 매우 역동적이다. 도이모이로 불리는 개방개혁 정책 이후 베트남은 연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시장. 시장은 엄청난 상품과 인파로 넘치고 있다. 거래 또한 활발하다. 전쟁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Is it sour? Sweet? It looks sour. Let me take it. Okay. 상인들 역시 이방인에 대한 낯설음이 전혀 없다. 세월이 가져다준 I like 변화다. this. They give this at the hotel. Hotel rooms. They give this. Yêu trai á? Không có trong ạ. Không có trong á, ngoài ở quay á. 치열했던 베트남 현대사의 중심인 대통령궁. 그 앞에는 베트남전을 종전시켰던 탱크가 놓여 있다.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의 이 탱크가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면서 길고 긴 베트남전은 끝이 났던 것이다. 호 아저씨로 불리며 베트남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베트남 독립과 통일의 영웅 호찌민. 그의 동상이 변하는 베트남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전쟁의 상흔이 말끔히 가신 호찌민의 중심거리. 그러나 40여 년 전 참전 당시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것처럼 뚜렷이 남아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은 호치민시의 문화중심지인 오페라 하우스가 되어 있지만 전쟁 때는 여기가 바로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국정이 벌어지고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오면 항상 묵는 곳이 저쪽에 있는 까라바르 호텔과 또 이 건너편에 있는 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들이 묵고 여기서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공에 나와가지고 그때 기자들을 만나고 외신 기자들과 어울리고 그럴 때 되면 항상 이곳으로 만나러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 골목골목 하나가 전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제 눈에 익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지만 그 외양과 거리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런 변화가 세월을 실감하게 해준다. 남부 호찌민에서 북부 하노이까지 약 1,700여 킬로미터. 베트남인들은 이 철로를 달리는 기차를 통일열차라 부른다. 350여 년 전 제주도인들이 필요했던 곳인 호이안으로 가기 위해 통일열차에 올랐다. 이제 호치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노이로 가는 북쪽행 기차를 탔으니까 한참 올라가면 옛날에 내가 전쟁 때 왔던 야장을 지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거기서부터 그만큼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호이안이고 미군들이 있었던 다낭이 여기 있고. 호찌민에서 기차로 꼬박 하루 거리. 호이안은 베트남의 중부지방에 있다. 호이안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도시 다낭. 우리에게 군항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프랑스인들이 상륙했던 곳이며 베트남전 때는 미군들의 주요 주둔지였던 곳이다. 그러나 다낭 역시 전쟁의 상흔을 말끔히 걷어내고 지금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도시가 돼 있다.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가는 길목, 군데군데 미군 경납고가 보인다. 다낭에서 호이안까지는 약 30여 킬로미터. 이곳에는 특별한 도로가 있다. 이 도로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도로가 다낭하고 호이안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중에서 8km를 따이안 도로라고 한다는군요. 근데 따이안 도로는 사실 알고 보면 여기뿐이 아니고 가장 유명한 것이 사이공 근처에 있고 몇 군데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따이안 도로라는 그러니까 한국군이 만든 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Xưa đây là coi như là Hàn Quốc ở đóng, đây là cây trụ này, và cây trụ kia là do Hàn Quốc người ta xây. 따이안 도로 한가운데 당시 한국의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이 있다. Ở khu vực này 이것이 바로 là do 한국군 quân đội Hàn Quốc 최전방 đá. 주둔지였다. Đây là cây trụ này, rồi cây trụ nó là của Hàn Quốc xây dựng từ năm của Hàn Quốc đã ở năm 68 đến năm 72. Là khu vực này là coi như Hàn Quốc người ta làm nhà hết. Cái này đây là lữ đoàn Thăng Lam cái đó. 그러나 지금 주둔지는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 역시 세월이 가져온 변화라면 변화다. 해요 또. Sang đây luôn. Rồi là đường này. 마침내 도착한 호이안. 호이안은 투본강 하류에 형성된 항구 도시다. 350여 년 전 제주도인들이 도착했다는 호이안. 평범하고 한가롭기 그지없는 풍광을 보여준다. 거리 역시 낡고 오래된 모습. 여느 대도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호이안 바닷가에서 건너 보이는 섬. 조선인 표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들은 한 섬에 머물렀다고 돼 있다. 먼저 조선인들이 머문 곳으로 추정되는 섬으로 가보기로 했다. 과연 그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표류 기록은 조선 후기 정동유가 쓴 주영편이라는 책에 남아 있다.
즉 조선 숙종 때 제주도 사람 24명이 추자도에서 풍랑을 만나 안남고, 즉 현재 베트남까지 표류해 갔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들을 섬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바로 기록 속의 그 섬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호이안 앞바다의 섬은 꾸라오짬 섬.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섬이다. 주민들은 전통 방식 그대로 고기잡이를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이 섬에 제주도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포구에는 작은 시장도 형성돼 있다. 이곳 상인들도 금방 친근감을 나타낸다. 섬 안쪽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 어업과 농업의 비율이 약 7대 3. 그러나 생산력은 풍부하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 이들은 1년 내내 농산일에 매달린다. 아직도 사람 힘에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Chung một năm làm lúa là mấy lần chị? 3 lần. 주영편 기록에도 이곳에서는 산모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심이 매우 후했다고 나온다. 섬 주민들에게 표류해왔던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 물어봤다. Chú cho câu hỏi là ở đây chú có nghe cái thông tin gì về người Hàn Quốc mà tới đây cách đây khoảng 400-500 năm không ạ? Cho nên là không biết đâu. À, Vì còn nhỏ rồi không biết. Dạ không có, không cái người 400-500 hồi xưa là Hàn Quốc lại đây là không có tới, mà sau ngày lại đây là thì Hàn Quốc là tới đây là họ đi qua rất là coi chi họ cho thuốc cho men dân tại đây là họ đây thôi chứ không có ở đây là thế, không có ở đây là đâu. 기록은 있으나 섬 주민들의 기억에는 없었다. 350여 년 세월은 격동의 시대를 보낸 베트남인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인지 모른다. 표류한 조선인들이 이렇게 먼 외딴 섬까지 오게 된 까닭. 그것은 바로 건너다 보이는 항구 도시 호이안 때문이었다. 추자도에서 표류, 베트남 해안까지 흘러왔던 제주도 사람들은 베트남인들에게 구조된다. 이 과정에서 3사람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21명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이 호이안이라고 기록은 전한다. 당시 호이안은 어떤 곳이었을까? 지금의 호이안 거리, 한눈에도 매우 이국적인 모습이다. 현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여느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건물의 창조차도 전통 베트남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건물들, 바로 유럽풍이다. 이곳은 말하자면 이 옛날 이 베트남의 도시 그 풍경이 그대로 보존된 이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프랑스식이라든가 중국식이라든가 이런 외래 그런 풍경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식 건물들이다. 호이안의 중국인들은 각자 출신지에 따라서 일종의 향후회관 같은 건물을 지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것은 복건회관. 복건성 출신 중국인들이 지은 건물이다.
건물은 사원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이 커다란 향에 불을 붙이는 것은 해양 문화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안전 항해를 바라던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Thì hội quán Phúc Kiến này được xây dựng từ cuối thế kỷ thứ 17 và nó là cái công trình khang trang bề thế nhất của người Hoa ở Hội An. Vì hội quán này thì thường là người Hoa, người Phúc Kiến họ tụ họp trong những cái ngày lễ Tết như cái dịp Tết Nguyên Đán, Tết truyền thống của người Việt cũng như người Hoa ở đây. Rồi họ đến đây để tổ chức sinh hoạt hậu họp cộng đồng, giúp đỡ nhau trong việc buôn bán làm ăn, nuôi dạy con cái. 중국인과 함께 이곳 호이안에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한 것은 일본인이었다. 작은 개울 위의 목조 다리, 일본인들이 만들었다 하여 일본교로 불린다. Theo truyền thuyết của cư dân Hội An cho rằng ở Hội An có một con cừu đầu bên Ấn Độ, lưng tại Hội An, những cái đuôi bên Nhật Bản. Khi một con cừu nó quẫy lên thì gây lên động đất ở bên Nhật Bản hoặc nước ở Hội An sẽ dâng lụt. Chính vì thế họ làm cái cầu này để yểm trấn con cừu cho nó khỏi quậy phá vào những cái ngày mưa gió. 지금도 이 다리는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다리 입구에는 개와 원숭이 석상이 소신으로 세워져 있다. Một trong di tích tiêu biểu Hội An. 특이한 것은 다리 위에 사원이 있다는 점이다. Vì thành trấn yểm ở phương Bắc, theo quan niệm của người phương Đông, Nhật Bản, Việt Nam. khách đến tham quan rất là nhiều, thắp hương. 거북을 밟고 있는 신상은 일본에서 베트남까지 안전한 바닷길을 지켜주던 신이었다. 이 일본교 역시 해양 교류의 흔적인 것이다. (17세기) 24명의 제주도 사람들이 표류해왔던 호이안. 당시 호이안은 베트남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이었다. 호이안의 도자기 무역 박물관. 박물관 이름에 무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배 모형. 바로 17세기 이곳 호이안을 왕래하던 무역선이다. 그리고 전시실에는 당시의 교역품이던 다양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생산지가 각기 다르다. Trung Quốc, yeah, Trung Quốc. In the Thailand. 중국, 일본을 비롯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바로 이곳 호이안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지금도 호이안 앞바다에서는 당시의 도자기들이 발굴되고 있다. (17세기) 호이안항을 묘사한 그림에서도 활발했던 국제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인들이 표류해올 당시 이곳 호이안은 국제무역항이었던 것이다. 호이안이 국제무역항이 된 것은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당시 유럽 세력은 인도양의 고아, 말라카 해협의 말라카 등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교역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교역로가 중국과 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바로 베트남의 호이안이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 내부 사정도 호이안 발달의 한 원인이 됐다. 당시 베트남에는 북쪽의 찐 세력과 남쪽의 응우엔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남부의 응우엔 세력이 전략적으로 호이안을 키웠던 것이다. Thì trong thế kỷ 17 thì Hội An nằm trong vùng đất của chúa Nguyễn. Thì các chúa Nguyễn trong thời kỳ mà còn có chiến tranh với các chúa Trịnh ở phía Bắc ấy, thì cũng muốn lợi dụng cái việc buôn bán với nước ngoài, lợi dụng việc buôn bán với phương Tây để mà có thể trao đổi hàng hóa, mua được vũ khí hoặc là những thứ vật dụng hoặc là quân sự hoặc là những thứ nguyên liệu để có thể chế ra các loại thuốc súng, thuốc nổ vân vân. 호이안에서 발굴된 이 대포들은 응우엔 세력이 포르투갈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응우엔 세력은 메콩강 하류까지 차지 지금의 베트남 영역을 확정할 수 있었다. 당시 호이안은 활발한 국제 교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을 고조한 베트남인들은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Thì cho biết là 1687 thì các người Hàn Quốc bắt đầu đã đến chỗ Hội An và được các cái chúa Nguyễn bây giờ rất là trọng dụng và đối xử rất là tử tế. Bởi chúng tôi cho rằng đó là bởi xuất phát từ các cái chúa Nguyễn khi vào đây họ cần giao lưu buôn bán với các cái nước trong khu vực, đặc biệt là ở vùng châu Á. (17세기) 후반 머나먼 안남국의 호이안까지 필요해왔던 제주도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호이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호이안의 시장에서 그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다. 호이안의 중앙시장은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수많은 열대 과일과 표본강과 연안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 교육품들도 여전히 시장에 나오고 있다. 당시 호이안 주변에서는 황금, 계피, 후추, 제비집, 고급 목재, 침향 등이 많이 생산됐다. 특히 땅에 묻어두어도 향이 난다는 호이안의 침향은 고급 교역품이었다. 제주도인들의 표류기인 주영편 기록에 나오는 열매도 볼 수 있다. Đây là một số sản phẩm xuất khẩu Hội An ở thế kỷ 17, 18. Đây là trầu, thịt cao để dành cho người ta ăn. Đây là cái loại cau khô, cũng từ cau tươi này họ cắt bẻ ra để phơi thành cau khô. Đây là 까오는 약간의 각성제 성분을 갖고 있는 독특한 열매다. 넓어. 까오는 말린 것과 말리지 않은 것 모두 이용하는데 주영편에는 까오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다. 즉, 까오의 모양과 효능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제주도 사람들의 눈에도 이 까오는 독특했던 것이다. 국제무역항으로 다양한 문화가 혼재했던 호이안. 이 덕분에 호이안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도 발전한다. 쌀가루로 만든 반죽을 빚어 그 속에 재료를 채워넣는 방식. 만두와 비슷한 이것은 반박이라 한다. 반면
속재료를 완전히 감추지 않고 보이게 하는 이것은 반바오라 한다. Đây là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gia đình. Món ăn này có xuất từ ông ngoại ở bên Phúc Kiến, bên Trung Hoa qua ở đất Hội An. Sau đó sáng chế ra cái món bánh này và nối tới đời mẹ là nối nghề là kinh doanh nhưng mà còn nhỏ. Sau đây là tới đời tôi là đời thứ ba. Bây giờ buôn bán rồi có một cái nhà hàng và phân phối cho mấy các nhà hàng khác nữa.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Hội An. Đây là bây giờ đặc sản của món ăn của Hội An đấy. 중국식 만두에 호이안만의 독특한 양식을 결합시켜 반바오 반박이라는 호이안 대표 음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반바오 반박은 호이안을 찾는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는 별미다.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건축물에도 문화 교류의 흔적은 남아있다. 떤끼 고가는 300년 이상 된 호이안의 대표적인 전통 목조 건축물이다. Trong nhà có 3 kiểu kiến trúc pha trộn với nhau. Đây là kiểu ảnh hưởng của Nhật Bản, trồng rường giả thủ. Nó gồm có 3 thanh ngang chồng lên nhau tượng trưng thiên địa nhân và 5 cái thanh dọc giống như 5 ngón tay gọi là giả thủ tượng trưng cho ngũ hành. Kiến trúc này ảnh hưởng của Trung Hoa. Mái nó cong như cái lưng con cua và người ta gọi là kiến trúc vì vỏ cua. Kiến trúc Việt Nam nằm trên mái lầu trước và lầu sau. (300년) 세월에도 건재한 떤끼 고가.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호이안을 찾는 외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자랑하는 이 고가에는 지금도 7대째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은 호이안의 개방성이 바로 이 고가에도 담겨 있던 것이다. 교영편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호이안의 주요 생산품은 비단이었다. 지금도 호이안에는 다양한 비단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비단 제품을 파는 곳에서는 비단 짜기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 질 좋은 비단은 당시 호이안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조선과 달리 1년에 5번이나 누에를 치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비단과 실은 호이안 여인들의 손끝에서 화려하게 변신한다. 일일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비단 무늬를 새기고 있다. 이들 비단 제품은 지금도 호이안을 대표하는 생산품이다. 아름답고 화려한 비단 문양이 번성했던 호이안의 과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비단은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가능하게 했다. 지금도 여학생들은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고 있다. 베트남의 상징인 아오자이는 호이안에 비단 산업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호이안이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이전 이 지역은 참파인들이 지배하고 Why don't you 있었다. explain about 인도의 영향을 받은 말레이 계통의 참파인들이 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1200여 년간 이 지역을 지배했다. This is the CBD. 이 유적지는 바로 참파인, 즉 짬족의 흔적이다.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훼손이 심한 밑선 짬족 유적지, 힌두교 사원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복원 준비가 한창이다. 형체조차 흐릿한 이 조각상은 쉬바신으로 알려져 있다. 짬족은 몽고군의 침입도 물리치고 캄보디아의 앙코르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정도로 한때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Không ai được phép đến đây, chỉ có các vị tu sĩ người ta ở đây lo cho việc thờ cúng. Nhưng vào cuối thế kỷ thứ 13, đầu thế kỷ thứ 14, do mâu thuẫn với kỳ vương quốc ở phía Bắc, lúc đó là Đại Việt, cái khu vực phía miền Bắc của Champa đã chìm trong chiến tranh và nơi này không còn an toàn cho việc thờ cúng nữa, nên các vị tu sĩ cũng rời bỏ nơi này. 지금도 이곳에는 짬족의 문화가 남아있다. 힌두교 신화의 여신인 압살라 충. 신들이 3000년에 걸쳐 추었다는 춤사위는 이제 관광 상품이 돼 짬족에 대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한때 베트남 대부분을 지배했던 짬족. 수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그들은 현재 베트남의 대표 세력인 월족에게 밀려난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남아있을까? 어렵사리 짬족 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한눈에도 쇠락한 기운이 역력했다. 짬족의 한 가정, 여인네들이 그릇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전통 방식 그대로 다양한 항아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대로 간의 수공업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짬족은 모계사회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경제활동은 대부분 여자들 차지다. 지금은 베트남 정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Tất cả chị em trong đây là trong gia đình không? Cái bà bên kia là bà má thì bà má sanh ra 10 đứa con. Bây giờ 10 đứa con là trong nhà là 7 đứa trai, 3 đứa gái. Mà đứa nào cũng bà má cũng chỉ biết làm hết. Biết làm nghề thổ cẩm, nghề gốm truyền thống này, thổ cẩm này hết. Coi như hồi đó thì cũng khó khăn lắm. Mà làm ấy thì đổi đi bán. Còn hiện tại bây giờ ấy, nhà nước quan tâm cho mình làm tại nhà, mình bán tại nhà. Đó. 한때 이름난 국제무역항이었던 호이안. 이곳은 베트남의 새로운 문화 창구 역할을 했다. 서양 선교사들 역시 호이안으로 맨 처음 들어왔다. 이 성당은 베트남 최초의 성당이다. 지금도 호이안은 가톨릭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베트남의 가톨릭 전통 역시 호이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은 베트남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서양 선교사에 의해 최초의 베트남어 사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프랑스인 신부 알렉산드르 드 로데. 그는 지금의 베트남어 문자를 만든 사람이다. He is the first married to publish two books in modern Vietnamese Romanized. In this book, you will see two parts, two columns, one in Latin, in Romanized Vietnamese language. 로데 신부가 만든 글자는 지금 베트남의 국어가 돼 있다. 인근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베트남 어린이들이 열심히 익히고 있는 이 글자가 바로 허이안 전성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자어를 차용해 쓰던 베트남 말에 드디어 문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허이안의 역사는 베트남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17세기) 후반 호이안의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중국 대륙의 변화로부터 비롯됐다. 청나라에 의해 명왕조가 멸망하자 17세기 후반 명왕조 부흥운동을 벌이던 3천여 명나라 군대가 호이안으로 이동해왔다. 그러나 호이안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쪽으로 보내 정착하게 했다. 3천여 명나라 군대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남아한 명나라 세력은 지금의 호찌민 근처에 정착했다. 그리고 이들은 호찌민으로 모여들어 상권을 형성했다. 호찌민의 쩌런거리는 중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명나라 후예들은 특유의 상소를 발휘, 이곳에 그들만의 상권을 형성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졌다. 중국인들이 세운 명나라 사당. 사당 외벽에는 베트남으로 이주할 때의 모습이 조각상으로 새겨져 있다. 명나라 관리들과 군사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Đây là đình Minh Hương Gia Thạnh. Cái đình của chúng tôi đó sáng lập năm 1789. Ở đây đó là thờ ông bà, đây là chư tiên thánh thần của chúng tôi. Đây ông thấy là ba cái khánh ở đây đó, là cái khánh chính giữa đó là Thái Tổ nhà Minh bên Trung Quốc. 명나라 황제와 더불어 그들 조상신의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다. Là ông Trịnh Hoài Đức với ông Ngô Nhân Tịnh, là hai ông quan văn đó, về dân sự. Hai ông đó người Phước Kiến, không thuần phục nhà Thanh mới chạy qua Việt Nam. 나라 일은 명나라 관리들이 썼던 관모와 신발도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나라 후예들이 장악한 쩌런 시장은 지금 호치민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시장이 돼 있다.
호찌민의 서민 경제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 또 사이공에서는 굉장히 넓은 이 구역에 중국인들이 상권을 쥐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곳이죠. 전쟁 때도 저는 여기 여러 번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그때는 여기 오면 꼭 분위기가 여러분들 뭐 디어 헌터 영화 보면 거기서 총 쏘고 이러는 장면, 그 도박하고 이러는 장면 나오는데 뭐 아편 피우는데 뭐 이런 이상한 동네가 굉장히 많았던 좀 무서운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정신없이 장사들 하고 바쁘고. 명나라 후예들이 빚어내는 호찌민의 화려한 야경. 만약 그때 호이안이 이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호이안의 밤이 이 모습일지도 모른다. 운명을 알 수 없는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인들의 표류기는 계속된다. 호이안 앞섬에 머무르던 이들이 호이안 왕을 만날 기회를 가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 표류인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 엿새 동안 이동해야 했다. 그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했던 하이번 고개. 베트남에서도 험하기로 이름난 해안가 고갯길이다. 지금은 자동차로 3시간 거리를 제주도인들은 엿새에 걸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호이안 북쪽의 회지역,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이다. 이곳은 도시 한가운데로 향기 나는 강이란 뜻의 흐엉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이름난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곳 후에는 베트남에서 예술과 교육과 문화, 이것이 벌써 여러 세기에 걸쳐서 중심지죠. 옛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주하고 똑같은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수도였었고 이 강 이름이 흐엉강, 그래서 향기로운 강이라는 뜻인데 향기롭고 참 평화롭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쟁 때는 이 도시가 월맹군과 월남군이 누가 차지를 하느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구정공세 때는 다른 도시에서는 대개 한 주일이나 2주일이면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한 달 이상 계속됐죠. 해에는 역사 도시답게 옛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높다란 건축물과 화려한 조각품들이 왕조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인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간 곳은 낌렁, 왕이 거처하는 왕궁이 있던 곳이다. 왕궁의 외벽은 훼손되고 파괴됐지만 군데군데 도자기로 장식된 문양들이 남아있다. 이들이 한때 왕궁이었던 이곳의 면모를 말해주고 있다. 제주도인들이 왕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찾았다. 외교 사절을 만나던 왕의 공식 집무실이 있던 건물이다. Ngày xưa các người Hàn Quốc muốn gặp chủ Nguyễn á, thì chắc chắn là sẽ có thể là ở đây, bởi vì phủ chúa là nằm ở đây tại vị trí này, mà đặc biệt là muốn chính xác được nằm ở chỗ này á, là vì rất là thuận lợi về mặt con đường biển, vì có bến thuyền nó nằm ngay trước mặt.
응우엔 왕을 만난 당시의 정황 역시 주영편에 상세하게 전한다. 기록을 보면 당시 이곳은 높다란 왕궁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또한 응우엔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권력자로 묘사되고 있다. 응우엔 왕을 만난 제주도인들은 필담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응우엔 왕에게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응우엔 왕은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하사했다. 이 역만리 표류해온 조선인에게 최대 호의를 베푼 것이다. 더불어 응우엔 왕은 조선 조정에 보내는 국서까지 내렸다. 그는 조선과의 통상도 원했던 것이다. 마침내 배편이 마련됐다. 그들이 호이안에 머문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5개월의 항해 끝에 이들은 무사히 제주도로 돌아왔다. 조선은 응우엔 왕의 국서에 답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이들과 교류했더라면 폐쇄의 조선 역사는 달라졌을까? 오늘 호이안은 쇠락했다. 국제무역항의 면모는 사라지고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이 돼 역사의 기억만을 반추하고 있을 뿐이다.